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가 말복 겸 또 이추였는데요. 어느덧 벌써 여름이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름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코스피가 아주 상한가를 치면서 2100선도 이번 주에 꼭 넘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큰 변수가 하나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먼저 두 전문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김민수 부장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웃으세요? 좋으니까요. 아,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울까요? 네. 오른쪽에는 매은훈 전문가님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다 특징이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네. 염색을 하시고 파마를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신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이쁘게 보이려고. 예? 네, 네, 잘 어울리세요. 네, 뭐 많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뭐 따로 그런 건 없고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20대 후반 들어가게 되면 이런 관리를 좀 해줘야 중후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후하게요? 네. 좀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매은훈 님도 오늘 머리가 상당히 많이 바뀌셨어요. 좀 많이 짧아지셨고 쳐다보지 얼굴 마세요. 오늘 자기 관리 열심히 하셔서 얼굴이 굉장히 하얀 편이신데. 술을 너무 먹어서 앉아서 좀 과하게 좀 했어요. 해변인 줄 알았습니다. 해변에 보면 이렇게 쭉 쪄서 이렇게 네. 다시는데 이게 결혼한 친구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프랑스 여성 제품 있죠? 그거라서 그거라서 그렇죠. 전에 제가 국내 거 어머니 거 뭐를 발랐다가 또 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수를 좀 해가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그 유럽식 스타일이세요? 유럽식. 제가 파리에는 못 가봤고 아니죠. 업소 이름이 파리는 아니고요. 밑도 끝도 없네요. 어디서 잘라야 될지는 잘 결정을 하세요. 예. 네. 근데 아까 중요한 일이 뭐 있어서 지수가 급락한 건가요? 오늘 뉴스에 이제 미국에서 이라크 공습 허용을 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많이 뉴스 못 보셨어요? 근데 그 전부터 급락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네.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실수한 건 아니죠? 뭐 실수는 아니고요. 예. 근데 뭐 시장의 변화가 보통 보게 되면 변화가 나왔을 때 시장이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권 업종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서 오늘 시장이 하락했다. 그럼 하락할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뉴스가 뭐 없을까 검색하다가 오케이 요거 뜯어가다가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락할 자리였죠. 특히 개인들만 계속 사는 힘없는 시장에서 뭐 아무 모멘텀 없는데 거기다 뭐 하나만 톡 흔들려주면 이제 그런 변화가 나왔던 게 오늘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나가죠? 열심히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셨군요. 엄청 부족하지만. 지난주에는 네. 휴가 갔다 오셨다가 시장을 잘 못 보셨다가 오늘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온 거를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근데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보통 뉴스에서 저는 접하거든요. 네. 이제 뉴스에 접하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뭐 미국이 공습에 이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20포인트 이상이나 하락을 했다. 그렇게 다들 분석을 하던데 시점이 좀 다르시네요. 제가 그때 저번 주에 그랬죠. 저번 주에 더 갈 거냐 만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꼭지가 80선이다라고. 그때부터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계속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제 이게 옵션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200억이나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 제꼈는데 청산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그만큼 물량을 또 뺏겼단 말이죠. 적어도 오늘 한 40억 정도 챙긴 걸로 봐서는 콜 매도를 친 걸로 봐서는 한 160억 가까이는 요 며칠 사이에 땡긴 거란 말이죠. 장이나 물량 털고 개인이랑 물량 바꾸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뭐 해외에서 오는 악재는 이건 사실 이벤트성에 말 갖다 붙이기고요. 수급적으로 한번 땡기고 밀고 간다고 제가 드렸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 보이는 대로 판단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시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는 등락 보이지 않고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결국 농가 먹기를 한 셈이죠. 농가 먹기가 무슨 말이에요? 혹시 매니님
앵커님 표정 보셨어요? 그 표정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아니면 누가 먹기가 뭔가요? 뭔 소리야 네. 이런 분위기. 그 우리가 아는 주포들은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포지션을 나눠 먹기. 나눠 먹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선물 지수를 막 네. 쭉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이 쭉 챙겼다가 그럴 때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같이 쳐주고 그러면서 다시 방향성을 밀 때 청산하면서 밀릴 때 뭐 기관 쪽에서는 저가로 그 주식을 종목을 담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받치면서 서로 같이 팔아짓긴다든지 프로그램 이용해서 뭐 이걸 사실 말씀 이렇게 드려도 김현코가 얼마 정도 이해한지는 그 제가 표정 1번 표정입니다. 네. 항상 1번 표정. 네. 1번 표정. 네. 보통 보니까 네. 다시 보기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표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3번 표정은 활짝 웃는 거, 2번 표정은 저를 보면서 갑자기 약간 삐지는 거, 1번 표정은 아까 그 표정. 네. 뭔 소리야 이 표정. 네. 이게 뭐 김태희도 아니고 표정이 몇 가지 되지 않는데 다 표현을 한다는 게 아마 뭐 검색에 네. 올라가실 겁니다. 이제 1번 표정, 2번 3종 표정. 세트로요? 네. 축하드립니다. 표정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좀 다양하게. 그렇죠. 근데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농담이고요. 네. 사실 네. 이런 얘기 해도 저희 회원님들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휴가 가서 뭐 한 얘기랑 뭐 오늘 뭐 어제 상추랑 쑥갓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다. 제가 이런 거 떠들고 있을 때 네. 그런 얘기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계속 떠들죠. 그냥. 근데 상추가 한 단에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예. 그리고 그냥 이제 저는 네. 티타임. 할 말 다 했으니까 티타임. 그럼 그때부터 회원들은 또 말이 없어요. 뭔가를 말을 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자기들 쑥갓이랑 상추 얘기 끝났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티타임 그래서 해버리니까. 멍석을 깔면 예. 뭐 제대로 안 되네요. 근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삼겹살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좀 맞춰드려야 회원 관리 55만 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송 내내 주식 관련 얘기만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일반 수다도 떨고 그래요? 그런 거는 저보다 잘하시는 우리 부장님이 또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손님들과 일적인 얘기 그리고 일이요?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 그리고 사법 정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얘기만 빼고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제 좀 패턴이 보여요. 농담의 패턴이. 예, 알겠습니다. 3번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지금요? 그나마 낫네요. 세계 중에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건데? 강요하시는 거죠, 저한테? 아닌가요? 3번 콜. 네. 근데 조금 저는 의문인 게 외누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까요? 아니 이제 좀 저는 이 현상이 원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뭐 삼성 같은 대장주들은 확실히 좀 떨어졌는데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올랐단 말이에요. 네, 전쟁을 좀 의식한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뭐 변명일 뿐인 건가요? 어제 오늘 사실 금 가격이 굉장히 올랐는데 제가 요즘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신호가 딱 떴는데 진입하자마자 막 100호까지 쫙 올라갔어요. 회원들 수익이 엄청 많이 났는데 우리가 금을 공부를 했었죠. 네. 석유도 공부했고 다른 방송에서. 했었을 때 원자재 뭐 석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가스 한마디로 그 셀마켓에 있는 그런 시장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경제가 좀 흔들리는 기조가 나타나면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아무래도 뭐 바닷길을 누가 막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석유 감산하라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당연히 유가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금 소외를 받았다면 좀 올라오는 모습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당연하지 않다. 오히려 전 그게 더 이상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김효주 앵커는 좀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럼 미국 그 관련된 건 상관없는 거예요? 관련 없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김효주 앵커 참 표정을 보고 이거를 이어가야지 말지 제가 좀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표정을 보고 제가 표정이 너무 달라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잘 판단하십시오. 제가 조금 자숙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 말씀해 주세요. 왠지 좀 이거는 그 쓸데없는 지식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라서 제가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김민수 부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인솔을 하시는 걸로. 네, 그 부장님은 방금 드린 질문이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그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하는 게 악재일까요? 전쟁이 나면요? 예, 전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악재일까요? 악재 시장에 있어서요? 그렇죠. 이제 그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악재일까요? 이게 분명히 수혜주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피해 보는 주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에. 와, 중국 가셨을 때 추상적인 말 아니에요?
아, 그렇죠. 결국은 그러네요. 네.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효과가 티가 난다고 방송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셨던 거에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좀 모든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한쪽으로 쏠리죠. 쏠리는 경향이 나오는데 그 반대쪽은 또 하나의 기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보통 음과 양의 법칙이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수염을 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항상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도 또 하나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 예. 뉴턴 물리학 법칙이 몇 번 법칙이죠? 네, 모릅니다. 방송 보셨어요? 매누님이 방송에 쓰셨던 표현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더니 거기였구나. 취소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 지적 재산권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네, 도저히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시장이 필요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뭐 재료다 보니까 악재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악재가 아닐 수도 있죠. 네, 반대로 또 위험 요인 제거 그렇게 되면은 또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악재다라는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악재다라고 해석을 했었을 때 단기 악재냐 아니면은 좀 더 길게 끌 수 있는 네. 악재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세히 생각을 하자면은 지상군이 투입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투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매너님? 예. 네. 혹시 어디 저는 현역입니다. 병장입니다. 아니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왔습니다. 네. 육군이셨어요? 그렇죠, 예. 육군입니다. 네. 어, 군대 다녀오셨. 하다가 안 되면 가려고요.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어주세요. 네. 까먹었습니다. 네, 이번 상황은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안 되면 군대 가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약간 이제 전면적인 성격이 가깝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들어갔었을 때 네. 시장이 그 전까지는 별로 요동을 안 했습니다.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솔직히 시장이 큰 요동을 안 치다가 이제 지상군 투입과 함께 약간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전면전 쪽으로 신경을 쓰느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쪽에 대한 변화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아마 지금 그 아무래도 시장이 유대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느낌은 좀 나요. 유대인. 예, 유대인이 시장을 꽉 잡았다.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느낌은 좀 납니다. 그런 예전부터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세계 뭐 금융이나 그랬죠. 뭐 지식인층이나 뭐 부호들이나 너무 만만하게 보셨다가 멘트를 쳐가지고 지금 군대를 어디로 가실 건지 지금 육군, 공군, 해군 어디로 가실 지원하실 건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딴 게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잡생각 때문에. 네. 어디로 가시고 싶으셨나요? 저요? 네. 저는 공군? 아 특별히 공군에 대한 메리트가 공군이요? 네. 공군 비행기가 그냥 좋아서. 스튜어디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스튜어디스요? 네.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아직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섣불리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요 흐름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나왔던 뭐 악재라고 했던 얘기들은 또 한번 쑥 다 들어갈 겁니다. 항상 시장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따라서 아니 왜 그때 그렇다면 지금 또 아무 얘기도 안 나와?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그 뉴스를 볼 때도 항상 너무 나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이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중심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되게 일반적인 뉴스랑 의견이 약간 달라서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매누님 같은 경우에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이 어쨌든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의 흐름은 혹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모르는데 저 전생이가 아니라 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침에 이제 딱 와서 그 해외 차트를 쫙 봐요.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차피 그 사사건건 뭐 지금 뭐 만약에 제가 LG 화학을 설명할 때 뭐 합성 수지 SAP인데 뭐 ASP라는 게 뭐 있죠? ASB인가? 예? 뭐 욕을 있어? 그러세요? 예,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설명하면서 이제 무슨 말 해도 욕처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빠그러지고 네. 빈수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한다 그럴 때 뭐 이거를 뭐 아크릴 나이트릴 스타디엔 부타디엔 이렇게 설명하면 몰라요. 그리고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를 설명할 때도
제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뭐 S&P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쥐락펴락 말을 해도 저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듣는 회원님도 잘 아시도 못해요. 그렇게 그렇게 설명하듯이 해버리면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단기로 진행될 것인지 장기로 진행될 것인지 여파가 그냥 클 것인지 작을 것인지 뭐 비슷한 말이지만 그렇게만 보시라라고 말을 하는데 뭐 지금 미국이 뭐 OECD 상위 30개국을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네. 예, 지금 있으나 마나한 국가에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면에 예, 시장에서요.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호재예요. 아주 좋은 호재죠. 그래요? 네, 뭐 철강 산업 그리고 운수 전부 다 어떻게 다 호황이죠. 이러면 네. 예, 조선, 철강, 뭐 화학 다 이러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뭐 이 피역도 그렇고요. 예, 엄청나게 그 유대인이 그 제1 권력이란 책을 보면은 이 로스차일드가 가문 자체가 어떻게 나가서 세계 시장 잠식했는지 굉장히 쭉 다 나오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예, 전 읽었습니다. 이야. 근데 영어로요? 읽으셨어요? 당연히 원서를 읽어야죠, 그런 거는. 좋은 책은. 읽으셨어요? 아, 그럼요. 원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배기도 하고. 그렇게 딱 좋은 두께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두툼해요. 좋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그냥 걔네들 흘러가는 쪽으로 맞춰주는 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없어서 눌리지만 오히려 조금 해결이 될 만한 시점 되면은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는 오히려 걔네들은 떨어지면은 아마 대규모로 물량을 싹 잡을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는데 좀 장기를 보면 호재일 수 있다 이거예요? 악재도 아니다. 악재도 아니에요? 그냥 호재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 눌려진 모습이 나올 뿐이지 그걸 이용해서 분명히 걔네들은 한 번 더 쓸어 담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민수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까칠하시네.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독여야 이게 좀 멋진 20대 후반의 남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요? 20대가 아니시네. 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 이제 해서 머리도 스타일도 그렇게 바꾼 거고요. 그래서 많은 조언을 받는데 인터넷 버려야 되겠어요.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군이 제일 좋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좀 더 확대하다가 제가 까먹어서 그랬는데 전쟁이 나온다는 거 얘기는 일단 갖고 있던 물자를 한번 다 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한 바퀴 재고가 소진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봤을 때 한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무렵쯤에 되면 항상 대공황이나 아니면 경제가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항상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322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단락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방송인데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바로바로 사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 상황에서도 이제 한번 이제 재고가 안 좋은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좀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때 나왔던 게 인류의 그 역사상 수반되는 게 이제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또 이제 그 재고가 소진되고 특히 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이번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살아났던 가장 큰 또 원동력은 6.25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변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그래서 강조드렸듯이 항상 그쪽만 보면 안 된다. 반대쪽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20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면 20포인트 빠졌는데 내 주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20포인트 빠진 이후의 국면을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어떤 투자의 자세나 어떤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공군? 죄송합니다. 왠지 방송 끝날 때까지 공군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 공군이 멋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공군 애들이 나오게 되면 팔림이 되게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 포를 날라서요? 그래서 그럼 좋겠는데 특히 겨울에 그 밀대죠. 네, 눈이 오면 비행장 소모를 비행장을 해서요? 네 그것도 보통 이제 이런 그 기계로 한 게 아니라 네. 눈이 오면 다들 이제 아침에 이러고 있는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출동이다. 그러면 이제 멋있죠 말은 출동이죠. 네. 딱 잡고 출동하는 거죠. 이렇게 쭉 끌고 네. 그거 한 6시간만 하시게 되면은 아마 제 얼굴이 매 눈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두 분이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20대 후반의 얼굴 좀 낫습니다. 그래도 머리만. 예. 머리는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머리는 여기만 나오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매누님 보시기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이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때까지도 없었는데 지금 이후에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뭐 예. 그리고 더 까칠하시네요. 예. 테마주 뭐 무슨 이런 얘기 던지시면 안 돼요, 매니저님. 일단은 오늘 대본에 테마주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X를 예, 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일단은 테마주 전적으로 환영하고요. 예, 테마주를 하시는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어쨌든 그 에볼라 바이러스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우디에 어떻게 했던 사람이 뭐 여행 갔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뭐 그 나라들 얘기 문제지. 그 나라들 사람들이 뭐 네. 예, 중동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여행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뭐 유럽 쪽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차단이 되거나 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너무 먼 얘기다. 예. 그런 말씀이세요? 예. 뭐 수혜주도 없고 피해주도 없고 영향도 없고 아예 영향 있겠죠. 예. 그 근처 그 영향이 그 근처 나라들 우리나라의 있겠죠. 영향. 그 근처 나라들은 뭐 네. 관광 산업에 조금 피해가 있다던가. 예. 근데 사실 창궐한 뭐 기니나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 뭐 중아프리카 이런 데 봤을 때 그런 나라가 가지는 어떤 소비력, 소매력 자체가 과연 얼마나 세계 시장에서 들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거의 없다. 그냥 제약사, 화이자나 뭐 MDS 이런 애들이 한 번 이제 해먹겠구나 이 정도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외 시장에 화이자를 지금 뭐 매수를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시장 지금 하기 바쁜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없다. 영향 없을 것 같다. 예. 네, 김민수 부장님도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동의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뭔가 얘기가 되는 토론의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반가웠어요. 어쩐지 3번 표정이었습니다. 3번 표정. 근데 이게 저는 또 이런 또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창궐했다고 그러면은 항상 그런 옛날 영화가 많이 또 생각납니다. 그 윌 스미스 나왔던 영화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I am 뭐였죠? 영화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이시는데요. 영화 그 19금 이런 거 좋아하시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이런 좀 여러 가지 또 이제 인류를 위협하는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치료법이 없는 치사율 뭐 90% 넘는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 편이죠. 왜냐면은 애들도 있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나오게 되면 참 앞으로 한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전체 사회에 또 뭐죠? 또 거시적으로 가고 계세요. 그냥 가장으로서 그 집에 귀가나 좀 잘 하시는 게 어제 일찍 들어갔더니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좋아요? 가족 모두가. 네, 그래서 전 들어가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치킨과 이 파티를 바로 벌이고 몇 났더니 시에 들어가셨는데요? 어제 8시 가니까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일찍 들어가요. 사상 처음입니다. 진짜 복날이라서 일찍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할 일이 딱히 없어서? 아니죠. 할 일을 다 하고 먼저 미리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좀 나네. 이럴 때는 항상 가족을 먼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에 정오부터 드신 거거든요.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다들 이제 그 좀 많이 개인 위생도 챙기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 바이오 관련주들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들 쪽에서 최근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네. 홍콩에 상장된 말레이시아 기업인데 그 장갑 만드는 회사 있죠. 그 고무 장갑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하루 만에 28%가 뛰었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래요? 네. 고무장갑이요? 네. 근데 그게 용도가 뭐 불분명한 용도, 뭐 무슨 빨래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고무장갑 업체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찾아봤더니 유니더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예, 평소에 그 매누님이 잘 아시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주 매출처의 주 사용, 죄송합니다. 이게 19금 방송이라 이러면 안 되는데 효주 씨는 아직 들으려 하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군대 가서 들으세요. 군대 가서. 일단 만기 전역한 이후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얘기 넘어간 거예요? 메이누님한테? 아닙니다. 아니, 남자친구가 군대 계세요? 아니요, 예전에. 아, 예전에? 있었죠. 아, 근데 아니, 그 남자친구가 사실 공군이었었어요. 어쩐지. 네, 그래서 그 뭐 면회 가면 비행장으로 가고 그랬었거든요. 생각나서 말했었던 아, 거예요. 그럼 기다리신 거예요? 거의 기다렸죠. 정말 쓸데없이 사셨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그 친구가 전역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끝났어요? 당연히 끝났죠. 어떻게 아, 그거를 있어요? 보통 그 정도 기다려준 사람이면은 음. 같이 가자, 효주야 이러면서 멋있게 해서 이렇게 같이 어. 하는 게 아니 어렸으니까요. 아. 3년 전, 4년 전 아직 대학생 때이니까 뭐 그- 그러면 결혼할 것도 아닌데 좀 아, 그랬죠. 그러셨어요? 네. 보통 남자 사귀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이 얘기 나중에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의 장으로 한번 열도록 그런 분이 하고요. 지금 유니더스를 아, 고무장갑 얘기하다 멈춘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방 수색 한번 해봐야 돼요. 아닙니다. 그 별거 없습니다. 예. 그, 네. 근데 그 회사는 고무장갑만 만드는 회사예요? 유니더스라는 회사가요? 아니 무슨 바이오 말레이시아. 관련 말레이시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만 이제 테마주를 찾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솔직히 고무장갑을 낀다고 해도 뭐 무슨 부산물이 약간 뭐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 그렇게 되면 또 걸릴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서 시장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예를 보여드린 건데 유니더스 사실 것 같아요. 사실 것 같아요.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유니더스 사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가장 핵심은 아마 바이오 관련된 쪽은 있죠. 네,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보통 1상, 2상, 그리고 이제 3상까지 해서 이제 그 시판되기 전까지 이제 그런 과정까지 쭉 나오는 그런 회사들의 변화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재무 구조나 이런 건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가끔씩은 심심하면은 확인하고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마주로요? 그렇죠. 예,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또 이런 어떤 현상들이 갈수록 더 진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유니더스 매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나는 전설이다라는 그 영화 얘기를 시작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진짜 그렇게 뭐 좀 많은 바이러스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바이오 하자드란 게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데빌 뭐였죠? 그 밀라요비치 나오는 그 네. 아 영화요? 네. 지금 영화는 수다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부터는 이제 쓸데없는 농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끊어야 될 때인 것 제발 같은데. 끊어달라고 제가 네, 가련한 눈빛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려면 그 군대 얘기하세요. 그럼 네. 되겠네요. 네. 네. 지금 두 전문가들 모두 의견 자체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가깝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영화 얘기도 하시면서 하셨는데 이제 좀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병이 생기게 되거나 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바이오 산업 쪽으로는 조금 테마주의 시선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메이누님한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에볼라 바이러스는 좀 먼 나라 얘기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구제역은 우리나라 일이란 말이죠. 뭐 좀 몇 년마다 한 번씩 구제역 얘기가 꼭 나오는데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가 오르고 있나요? 별로 안 올랐던데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실 그 구제역 비롯해서 AI 그쪽으로 막 기억 올랐어요. 막 아까 튼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파로 뭐 대장 그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약간 거기 소위 고위 거기서 대장주들 뭐 조금 오르다 말고 뭐 다들 그만이어가지고 네. 사실 그 진짜로 이렇게 쏟아 넣어가지고 뭐 땅이 들썩거릴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정도로 크게 되는 일이 아니라면요. 확 불타지 않으려면 아이고, 네. 그냥 표현이 역시 멋지세요. 아이고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공군이 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 단가로 이렇게 쓱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별로 뛰지 않았고요. 어저께 뭐 합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구제요. 지금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근데 좀 많이 뛴다는 기준이 몇 % 정도세요? 72.4%. 그 많이 뛰면 일단은 그런 종목은 개별 종목은 그런 테마를 가진 종목은 일단 상한가 쳐야죠. 상한가를 치지 않으면 풀려가지고 결국 이제 서로 물려버린 꼴이 되니까 그런 종목 상한가 쳐야죠. 아직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영향이 있었으면 상한가 쳤겠죠. 상한가 쳤어요?
네,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네, 그런 안 제약회사들이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어요. 네, 이제 기준이 조금 남다르신가 해서. 근데 그 코아스라고 저쪽 DMZ 그 비무장지대 있죠? 그쪽에 땅을 조금 가진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거기 이제 뭐 평화의 공원 뭐 형 조성한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 DMZ에 가진 땅 때문에 한 주가가 한 5조 동안 들썩여요. 예. 그런데 지금 5초요? 예, 살짝 들썩이는데 지금 AI 뭐 구제역 이렇게 나왔다 하는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진짜로 대량으로 진짜 정부 들어가가지고 싸가리 불지르고 막 예. 아니 이거 지금 예. 그 키우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좀 찾아오시면 표현을 예, 좀 청주라는 돼지만 시골에 살아. 특히 예, 많이 키우죠. 그쵸, 있긴 있어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표현을 청주가 조금 시골이라는 부드럽게. 거예요. 예. 네, 됐어요 이제. 예. 2번 표정입니다. 2번 표정. 네, 김민수 부장님도 어떻게 같은 생각이세요? 근데 사실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신종플루가 굉장히 좀 많이 그렇죠. 퍼졌었어요. 그때 같은 예를 좀 들어주셔서 네. 그때 시장에 혹시 변화가 좀 많았었나요? 저는 무엇보다 돼지가 불쌍합니다. 닭도 불쌍합니다. 예, 왜 그 인간이란 이유로 그런 동물들을 네.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생매장하게. 예, 그거 볼 때마다 괜히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치킨 드셨다면서요? 맞으니까 여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무슨 그 신종플루나 이런 구제역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맛있게 먹고 그래도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구제역이나 AI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뭐 닭이나 아니면은 그 삼겹살 이런 또 돼지고기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집니다. 근데 네. 저한테까지 와서 유통될 정도면은 그거 다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땐 또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럴 땐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저희 농가들을 위해서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싼 때 먹어야지 언제 먹습니까? 그리고 다시 가격이 정상화됐다 그러면은 얘들아 미안하다 비싸니까 딴 거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럴 때 쌀 때는 또 많이 소비를 해줘야 국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면은 시장 예. 관련돼서는 이제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좀 뒤섞이는 모습을 보였나요?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구제역 관련 쪽이 보통 구제역이나 AI는 좀 겨울 쪽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11월부터 이제 한 2월 이제 봄 사이 이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번에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다 그러면은 중장기로 사시면 되죠. 뭐 펀드멘탈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쌀 때 먹는다. 주가 쌀 때 산다. 그렇게 네. 되면은 관련돼서 우량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선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선진 포크 좋아하시나요? 일단 포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포크.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종목을 보면 특이한 게 거래도 별로 없으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네. 필수 가결한 거거든요. 우리 생활에 돼지고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채식주의자가 아니라서. 아, 그렇죠. 예. 돼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장, 생활 수준이 계속 또 올라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기회는 또 밀린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또 좋은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주셨네요. 하면 뭐합니까? 안 사시는데요. 제가 한번 그러면 총대를 메고 어. 월요일에 유니더스 시장가 매수, 선진 화요일에 시장가 매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8월 15일 휴가입니다. 진짜 휴가 가세요?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가족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광복절이면 항상 광복절 때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위해서 오토바이 헌신하시는 타시나요? 한강 타세요? 예전에 아픈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되뇌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항상 옛 선우년들의 혼을 기리면서 네. 네, 그래서 꼭 기도도 하고 예, 그러면서 근데 대한민국 소주 만세를 내드세요. 빠라바라바 하면서 이게 마시면서 이렇게 한번 네. 좀 타고 그러면 옛 생각을 하면서요. 네. 그래도 머리도 바꾼 거 아니신가 싶기도 한데. 그때는 가라가 이제 이쪽으로 왔다 넘어가겠죠. 갔다. 네. 네. 아무튼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구제역 이런 파동이 좀 있기 때문에 두 분도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예. 네, 아무래도 나이대가 그쵸. 있으시다 보니까 20대 후반은 왜 참- 메이누님도 젊진 않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뭐 지금 김현커가 좀 젊습니까? 저요? 네. 가장 젊긴 합니다.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반응들도 네? 좀 네. 있긴 있으세요. 그래요. 예.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번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제일 어리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요? 예, 매눈 전문가님을. 그래서 거봐. 액면가루 해야 돼, 액면가루.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너 시력이 얼마니 그랬더니 마이너스야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아 근데 의외로 매눈 전문가님을 화면에서는 되게 어리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옷도 화사하게 입으시는 편이시니까. 네. 이거 사실 저 안에 있는 흰티가 곰돌이 푸티인가요? 푸입니다. 곰돌이 푸입니다.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책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아이돌에서 뭐 누구는 뭐를 맡고 있다. 누구는 뭐 섹시를 맡고 있다. 예, 저는 큐티를 맡고 있어가지고. 어디서요? 아니 죄송합니다. 화가 나려고 그러다가 방송하다 화낼 뻔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우,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뭐 구제역 파동이나 뭐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손 깨끗이 씻으면서 새로운 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손 씻었습니다. 네. 네. 참 고민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 관련해서는 크게 요동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약간 좀 먼 얘긴 하긴 한데요. 아시안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안게임이 이제 인천에서 9월 19일 날 개막을 하는데요. 김민수 부장님 네. 이런 스포츠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스포츠를 사랑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 강국이 되기를 기원하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네. 이번에도 열심히 보실 건가요? 근데요. 네. 지난주에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애들하고 다 이렇게 놀려고 갔다 왔는데 9월 19일이면 이제 한 달 남은 거죠, 이제 거의. 네,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네, 근데 하는 분위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혀. 그래요? 예, 보통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이나 그런 국제 행사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그 팜플렛이나 아니면 무슨 그 경기장 근처에 이렇게 좀 뭔가 이런 변화가 좀 있고 그런데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 지금 이거 원고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되게 아직 좀 썰렁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게 과거에 상반기에 이어졌던 내수 부진이나 이런 게 좀 아직까지 연장된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공공근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 거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그렇군요. 예 그렇게 아마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당이 55,000원인데 제가 받아보니까 저도 혹시 시간 빨리 얘기해주세요. 빨리 농담이에요. 매누님 스포츠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번 저번에 월드컵 잘 안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월드컵이니까요. 아, 예. 예. 왜요?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요. 아무래도 새벽이었다 저는 보니까요.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라서 네. 누구처럼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축구 보고 안 그럽니다. 그 어느 분이 착실한 거 예.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경기 챙겨볼 수 있죠. 네. 정말요? 알았어요. 마음에 드실 수가 없네요. 토토도 좋아하세요? 제가 한때 또 그 큰 손이었죠. 예, 그런 토토계 큰 손? 예, 토토계 그 놀이터의 큰 손이어가지고 날린 금액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큰 손이란 거는 아, 그래요? 네. 네. 찾을 수 없는 돈. 항상 거기 잠겨 있는 돈. 마이너스의 손. 이런 그렇죠 거. 마이너스. 제가 그때는 많이 찍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주식 종목 찍었어요. 오늘 바르셀로나, 미넨 이렇게 하면 예, 귀신같이 틀렸죠. 그래도 불법 그런 건 아니시죠? 사행성 불법이 그런 서버는 아니시죠? 예. 답이 살짝 늦으신 것 2초가 같은데. 됐습니다. 네. 2초가. 네.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수 부장님은 아시안 게임 보면서 네. 기대되는 어떤 종목 있으세요? 정말 네, 그 스포츠 종목. 지금 아시안 게임 열리 시리즈도 모르는 분한테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 스포츠. 제가 면에서 잘하는 뭐 스포츠 뭐 네, 이런 거랑 좀 연결시키게 기대되는 거. 되면은 아무래도 손현재 선수가 이번에 메달권이다 이런 뉴스가 많아서. 관심 없고요. 그래요? 네. 저는 운동하게 되면 테니스. 테니스요? 예, 테니스는 거의 선수급입니다. 좀 몸매가 테니스스럽게 생겼지 않았나요? 네. 네? 네. 과거 좀 그 강남 살 때는 그 연예인분들과도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그래요? 좀 돈 좀 따고 예. 내기 테니스를. 예, 포인트당 10만 원. 엄청 비쌉니다, 거기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악물게 치기 이게 그래서 이제 서브나 이런 거 넣을 때도 항상 네.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냥 받아주듯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꽉 들어가죠. 힘이 꽉 들어가고 손목에 이 스냅이 죽기 살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워가 잃을 수 없다. 그렇죠. 그게 타게 되면 그랬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예, 스포츠는 건강한 스포츠 정신 그런 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예. 스포츠 토토 이런 거 근절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사귀었던 그 이제 여자친구의 아버지였는데 네. 예. 그 져드려야죠. 예. 무조건 져드려야죠. 테니스를 치시는 테니스라고 생각이 나는데
거의 뭐 가족들을 다 버리다시피 하고 맨날 테니스만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신 분 네, 있어요. 네. 토요일에 안 나가잖아요. 네, 와서 계속 테니스만 쳐요. 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이제 은행 지점장이셨는데 지점장끼리 골프 라운딩을 갑니다. 그다음에 갔다 와요. 근데 와이프한테 저녁을 얻어먹고 또 나가서 또 테니스를 쳐요. 야간 테니스가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가족들 다 버리고 테니스를 치는 그런 분이 혹시나 뭐 제 앞에도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앞에 없는데요. 근데 예. 그렇게 될 정도는 좀 보통 남자들이 보게 되면 뭐에 하나 빠지면은 훅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골프, 뭐 무슨 스포츠 토토 이런 거부터 무슨 주식, 지금 선물 안 하세요? 이런 거 토토 안 하세요? 모르죠. 아직 모르죠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뭐 응원단이나 선수들을 보낸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김민수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 남북 관련주들이 왜 당황하시나요?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남북 관련주가 뭐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그게 질문이셨어요? 네. 전 무슨 수혜주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랬는데 남북 관련주랑 아무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아, 제가 그래요? 네 혹시 만약에 혹시 뭐 북한 응원단이 와서 저희 와서 뭐 사가는 거 그러면 뭐 밥솥 사갈래나요? 중국 분들처럼 밥솥이나 아니면 화장품을 사간다. 이제 중국 그 응원단 분들이 오셔서 뭘 사갈 경우에 네, 뭐 우선 만약에 네. 아 그래도 한국 와서 사가는 거는 화장품이더라. 뭐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반짝할 수 있는 뉴스화가 됐, 그렇죠. 이슈화가 예, 됐을 예. 때 그럴 정도가 아닐까 싶고 뭐 그 정도가 아니면 굳이 없을 거다 이런 예, 말씀이세요? 새롭게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있던 뭐 대북 관련주를 찾으면 안 되고요. 항상 새로운 거, 뭔가 좀 참신한 거, 테마주는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안 나왔던 뭔가가 새로 나와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면 보통 보면 주가가 이만큼 또 가 있는데 거기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거 찾으셔야죠 또 항상. 과거에는 어떤 대북주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코아스, 코아스. 예, 그리고 뭐 에머슨 퍼시픽, 이래서 그 금강산 쪽에 그 골프장인가요? 예, 그거 하는 회사. 그리고 또 뭐 현대 상선. 네, 계속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종목이 다였어요. 매누님은 별 말씀 없으시죠? 똑같은데 네.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딱 듣자마자 생각한 게 파라다이스행 GKL 강원랜드 뭐 이 정도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워낙 이제 인천이다 보니까 지금 그 영종도 그쪽에 그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레저 파크 자체가 완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제주도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아니면 서울까지 나와야 되는데 뭐 숙박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그 걔네들이 호텔급 상에서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관광 쪽을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관광이요? 예.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사실 없어요. 예, 보고서 아직 조금 멀죠. 9월달 일이라서. 그전에 추석도 네.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갑자기 거- 말씀을. 멀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멀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선수단이 입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식 주는데 의식 주잖아요. 근데 어차피 옷은 들고 올 거고, 예, 옷은 들고 올 거니까 먹을 거랑 자는 거 이거에 대한 거를 가장 뭐 기본적으로 찾는 게 일단 먼저인데 그 플러스 뭐 유흥. 네, 거기서 없습니다. 네. 지금 유흥 관련주가 뭐 있죠? 테마? 유니더스라고. 예. 하이트질러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쭉 KKNG 뭐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데 뭐 면세점도 있겠고요. 예, 뭐 쇼핑 관련된 것들,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네. 예. 아시죠? 일본 표정으로 끝내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오늘 준비한 어떤 이슈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요.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이 김민수 부장님은 지금 그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둘이 다 있으신데 네. 혹시 나중에 이 자녀분들이 주식 하고 싶다 네. 이러면은 가르쳐 주실 의향, 뭐 해라 이렇게 말할 의향 있으세요? 죄송한데요. 네. 이거 PD님의 아이디어십니까? 네, 이제 아, 아이디어의 어떤 아이디어 얻어서. 예, 예. PD님께서 장가 가고 싶으신가 본데요. 네, 중요한 거는 저는 굳이 가리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면 되는데요. 주식을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 아니세요? 네,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즉 주식이 어떻게 굴러가고, 예, 네. 주식이 얼마만큼 위험하고, 예,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는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에 대한 흐름,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달달 외계하고, 예, 못하면 혼 좀 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제 이미지를 봐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근데 일단
제 그 경제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예, 충분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알려주고 싶은데 단 매매는 아빠가 하겠다. 아빠 믿지 네.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부자 관계와 부녀 관계가 좀 멀어질 수는 있겠죠. 항상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매매는 아빠다. 아빠 말을 따라라. 예, 그렇죠. 이거요. 가르쳐 줄 한-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때 내가 매눈이라는 사람과 같이 매매를 했었는데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는 묻지 마라. 뭐 이런 거. 토토는 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지 말고 넌 공부하지 마 이러고. 네, 죄송합니다. 좋은 반면교사네요. 저희들이. 네, 그런가요? 네. 사성지석이 아니라 누가 네. 교사예요? 네, 그럼 사자성어로 예를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네, 매누님은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매누님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매누님 보시기에 앞으로 결혼 가능성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찰 불러야 되나요? 오늘 네. 예. 희롱입니다. 희롱. 아, 매일 날카로운 질문 아닌가요? 아, 네. 벌써 2014년이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나이 당신은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죠. 35세와 40세는 큰 차이예요. 네. 제가 40대 20대 후반이 보기에는 네. 30 어디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예. 네. 어쨌든 여자는 딱 27 넘어가면은 그 탁 꺾이는 게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좀 공격하시죠. 아니 결혼 가능성 그러니까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 네. 결혼 혹시 정확한 언제쯤 표현이 필요하신 게요. 네. 남자가 좋으세요? 여자가 좋으세요? 이걸 먼저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네. 유니더스 곰돌이 푸티를 입으시는 게 약간 수상하긴 한데 네. 저는 일단 게이 코드는 정말 싫어하고요. 예. 정말? 네, 근데 저는 좀 더 벌고 있을 때 지금 좀 확 땡겨놓고 벌어가지고 네. 사실 뭐 결혼에 이렇게 연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좀 제가 지금 수준이 계속 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상태가 예, 잘 벌고 잘 쓰고 있는. 당분간은 결혼을 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결혼 거예요? 네.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가능성 제로입니다. 예, 지금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난 거 보니까 일본 30대의 어떤 성인 남자들이 이 혼인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죠. 그냥 혼자 살기 뭐 사실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1인 식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혼자 먹는 이렇게 네. 그런 문화가 뭐 약간 그 삘이 지금 약간 니폰 삘이시긴 한데 곤지와 오빠와 예, 나왔을 때 금방 오라고요? 죄송합니다. 남았을 때라고 아, 너무 멀리 가셨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 사정이 네. 같지는 않죠. 그래도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죠. 지금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싱글 라이프를 예, 즐기겠다. 예, 훨씬 더 즐길 수 있을 때 조금 더 어, 즐겨야 되겠죠. 그런 얘기 하시는 네. 분들이 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네. 자녀를 낳을 계획은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죠. 환갑에 납했어요. 자녀를. 예, 그러면 이제 대리모를 대리부인가요? 아, 농담입니다. 너무 멀리 가셨어요. 나왔을 때. 네. 매누님 혹시나 자녀를 갖게 되시면 예. 그 자녀에게 주식 가르쳐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이고. 혼자 하라고 하죠. 뭘 그거를 예, 혼자 뭐 해라 말아라 이런 건 없으세요? 지가 하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아빠 2천만 원만. 그러면 2천을 때리고. 네. 예. 아직 뭐 결혼 아직 안 하셨으니까 생각 아직 안 감이 해보셨을 것 없으신 같아요. 거죠. 혹시 앵커님께서는 그러실 네. 의향이 있으세요? 일단 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네,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하실 사이입니다. 난 주식해야 되는데 3천만 땡겨줘. 그러시면 저한테요? 예.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주식을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주식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네. 돈을 빌려달라든지 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사랑하는 아닌데 사람인데요. 그럼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그런 돈 얘기를 쉽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음. 아, 그렇구나. 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스포츠 토토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예. 추가 질문으로 좀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오늘 대외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라크 공습을 발표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두 전문가님들께서는 이게 호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아직은 좀 생각을 좀 덜 하셨는지 이제 몇 가지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걸로 마감해 주셨고요. 또 에볼라 바이러스나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서 국내 시장의 영향은 좀 미미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 조심히 잘 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광복절이라 쉽니다. 오늘 방송이 2주 연속 나가는데요. 네. 네, 그럼 저희는 그 다다음 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